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알레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예비 부모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내 아이의 건강 아닐까요? 개구쟁이여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광고 카피 있을 정도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최근 환경적인 영향으로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질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죠. 최근에 서울시에서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나 이런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기관을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 전 선생님이 사실 이 아이들의 음식 알레르기 전문가 수준이시죠? 네. 사실 저희 아이들 2명이 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요. 큰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흔히 말하는 태열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생후 9개월 때 피검사를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섭취를 차단했었고요. 큰아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이는 조금 더 빨리 생후 6개월에 피검사를 했고 또 누나와는 다른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음식 알레르기라는 게 완치라는 개념이 없이 이제 평생 조심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라 지금도 계속 음식 알레르기를 다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음식을 확인하는 방법과 치료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의사 선생님 전문 분야시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주변에 영유아를 두신 부모님들께는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꼭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려요. 피 검사만으로 쉽게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알게 되면 이후 예후 상황도 훨씬 좋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전 선생님이 아이들 음식 관리하는 거를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다는 걸 좀 알고 있어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기관에 보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 선생님 아이들도 기관에 보내보셨고 그리고 직접 기관에서 근무도 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 안심하고 기관에 보내도 될까요? 네, 아이들이 가정에서 지낼 때는 부모님이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게 되어도 부모님이 조절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기관에서 급식 전에 하원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계속 안 먹게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렇지만 기관에서 하는 알레르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신다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에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 총 19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급식표만 잘 확인하셔도 내 아이를 알레르기 음식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이 19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 정확히 알고 있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급식표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굉장히 숫자 표시가 많고 그리고 그 원문자 기호라고 하죠. 이렇게 네. 번호가 적혀 있는 것들이 식단표에 막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걸 이제 유심히 봐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급식표에 이런 유발 물질 표시가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건지 저처럼 좀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급식표에 표기되는 19개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으로는 뭐 우유, 토마토, 고등어, 호두, 새우 같은 단일 음식 또는 난류, 조개류 같은 음식군
또 아황산유라고 하는 첨가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개 알레르기 유발 음식 저희 아이도 이것보다 더 많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있는 알레르기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다니는 기관하고 학교에 해당 음식에 대한 정보를 꼭 전달해 주셔서 알레르기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급식에는 그 원에서 조리하는 조리식품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조리가 된 채 제공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맞아요. 빵이나 아이스크림, 음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제품들은 제품의 포장지에 적혀 있는 알레르기 정보에 의존해서 이제 부모님들께 안내가 되는데요. 실제 조리급식보다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기관이나 학교에 해당 음식 제공을 좀 상의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이 19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뿐만 아니라 원재료명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를 원재료명을 엄마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이 원재료명하고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는 좀 달라요. 원재료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음식에는 다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직접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아이들도 이제 글자를 다 읽고 할 수 있는 초등 고학년 정도, 그렇지 않고서는 부모님들이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사실 뭐 빵집이나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법적으로 빵집이든 뭐 조리식품이든 아니든, 그래서 식당 가시면 아마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꼭 표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원재료명에 있는 걸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게 19가지에 적혀 있지 않아서 놓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얼마 전에 겪은 건데요. 사실 이제 빵집에서 샀던 쿠키에 아몬드 가루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원재료명에는 아몬드 가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아몬드가 19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큰 글씨로는 적혀 있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제 아이가 이제 큰 글씨만 보고 과자를 먹었다가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알레르기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을 키우면서는 아니 땅콩이나 호두나 아몬드나 모두 너트류인데 그냥 너트류 알레르기 표기해주면 안 되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것들은 19개 유발물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원재료명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 19가지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이렇게 땅콩, 호두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아몬드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아이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걸 모두 다 적을 수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늘어는 나고 있는데 사실 잣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표기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땅콩하고 호두는 이제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시지만 아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 같은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실 이 표기도 국제적으로 공통된 게 아니라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접했던 이런 너트류는 사실은 땅콩, 잣, 호두 뭐 이 정도였을 것 같고, 이렇게 새로 이제 유입된 그런 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아이들이 섭취를 하고 여기로부터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지 이런 정보들이 빨리빨리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피 검사 통해서
통해서 알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등록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쌓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몇 프로가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큰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 좀 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혹시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남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너튜류에 특정 너튜류에 알러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게 이제 뭐 그 19개 그 유발물질에 포함된 리스트가 바뀌는 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조심해야 돼 하고 알려주는 것부터 일단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아이들을 좀 그런 걸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밖에는 사실 좀 방법이 없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메뉴 안내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표 같은 원리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포함된 물질의 수가 적다고 하니까 음식을 구매하거나 먹기 전에 진짜로 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진 않지만 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참기름 하는 그 참깨요? 네. 그래서 깨라고 생각하면 뿌려지는 깨를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깨로 나오는 참기름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분 자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원재료명만 기억하고 그것들이 다르게 뭐 착출되거나 아니면 포함되는 경우를 놓치기 쉬운데요. 잣 같은 경우도 잣으로 뿌려지는 고명뿐만이 아니라 잣가루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특정한 나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또 사과를 먹을 수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네, 저는 좀 그래서 사실은 이 피검사 그렇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들 환경적인 질환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거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전 선생님이랑 옆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이 알러지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저런 증상이 이제 가끔 생겨서 연락을 받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알레르기가 없는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문외한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참깨 알레르기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뭐 몇 프로나 되겠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이제 적은 비율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이건 100%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크게 이제 영향이 오는지 저는 옆에서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오늘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마트에서 과자나 식료품 구매하실 때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체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크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밀, 토마토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표시도 아주 굵은 글씨로 적혀져 있거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이제 좀 알겠는데 이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되었다. 이거는 이렇게 안내를 굵은 글씨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이거는 교차 오염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알레르기 물질이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칼, 도마, 냄비 등을 통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음식에 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공기 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가루가 떠다니다가 그것이 이제 음식에 붙는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오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의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없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 교실에는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가져간 음식으로 인해서 반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오늘 방송 본인의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없다 하더라도 좀 잘 들으시고 또 본인의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알레르기에 대한 그 문화적인 인식 차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는 분이 아이를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다 조사를 해서 어떤 친구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잘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그 학교에 땅콩 알러지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땅콩을 취급을 하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집에서 땅콩을 먹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되게 조심할 수 있게 경각심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옆 친구한테 연필을 빌려 썼는데 그 아이가 패닉이 왔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연필을 빌려준 친구가 집에서 아침에 땅콩 버터로 만든 그 샌드위치를 먹고 와서 그걸 이렇게 만진 손으로 그 연필을 이렇게 빌려주고 뭐 이랬던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심한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두 같이 조심해달라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진짜 조금 문화적인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기관에 아이를 보내보셨거나 학교에 아이를 보내보신 어머님들 중에는 아이들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한 그 서류를 작성하시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경우에 그 음식 알레르기가 반응을 하는지 먹어야 하는지 만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반응이 오는지 아니면은 정말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경우에도 오는지 좀 체크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시작은 되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설정하고 있고 특히 학교나 유아교육기관 같은 곳에서는 알러지 서류 작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저희 아이들 2명이 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고 2개 다 다른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해외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2장 가까이 서류를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알레르기가 반응이 오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알레르기 반응은 뭐 기도가 막히는 그런 쇼크까지 가는 것인지 단순히 뭐 얼굴이 붓는 정도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 반경 얼마 안에 아이들이 앉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제한해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그러면은 책임 안 지고 부모님들이 적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했어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일단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정보를 학교랑 같이 교류하면서 내 아이를 지키겠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희 큰아이 땅콩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먹었을 경우에는 바로 쇼크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우리 학교에 이번에 땅콩 알레르기가 있고 그 알레르기 때문에 쇼크가 있는 친구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린 넛프리라고 한다. 예, 그런 것들이 정해졌어요. 넛프리 학교. 그래서 이거 학교는 너트를 가져올 수 없는 여기는 너트로부터 안전한 학교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도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선생님, 학생들 모두 땅콩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제재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좀 지켜주시는 것들을 하고 계시고 급식 같은 경우도 알러지 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급식 식당에서 알러지로부터 괜찮은 친구들이 앉는 자리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 또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땅콩이고 어떤 친구는 밀가루고 뭐 어떤 친구는 과일이다 그러면 각각 영역별로 여기는 밀가루 프리지요. 또 여기는 뭐 너트 프리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그리고 그 간격도 굉장히 벌려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저 친구는 정말 저런 알러지가 있으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그런 걸 주면 안 돼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누구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적인 세팅으로 인해서 나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어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조심해줘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점점점 세상이 나아지고 있고 그 나아지는 거에 하나는 어쨌든
신체 건강, 안전에서만큼은 어쨌든 어른들이 이제 지켜줘야 되는 그 나이대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어른들이 실천을 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한 10년 걸릴 거잖아요. 그동안 아이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알러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아예 취급을 안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급식표를 보다 보면 우리 아이가 못 먹는 음식이 많은 경우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영양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저거 되게 좋아할 텐데 못 먹는 상황이 좀 안쓰럽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선생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사실 이제 아까 계속 예로 들었던 외국을 비교해 봤었을 때 뭐 비건이라든지 할랄식 이렇게 다양한 식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알레르기 급식 메뉴에 대해서 대체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직접 대체식을 해서 보내는 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다른 아이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하는 기관과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내 아이는 이것에 알레르기가 있지만 반에 다른 음식도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에 다른 아이들이 대체식으로 보내주신 반찬 먹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대체식으로 보내시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이 어느 날은 밥에 김만 먹고 오기도 해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안전하게 내가 집에서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근데 오늘 제공되는 닭강정에 땅콩 가루를 뿌린다. 이런 경우에는 가루를 뿌리기 전에 아이 닭강정을 따로 이렇게 빼주시는 정도의 대체 음식은 가능하거든요. 처음 조리 과정부터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의 대체식은 좀 어렵지만 위에 이렇게 뿌려지거나 아니면 이후에 첨가되는 것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정도의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김에 밥만 먹고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그렇지만 유아교육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인원수가 많아서 영양사분이 따로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체식들이 가능한 것들은 제공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전 선생님네 아이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아이들 간식을 좀 나눠주거나 아니면 제가 간식을 사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누구는 이건 되고 누군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영유아들은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인지하게 하는 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 친구라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간식을 건네는 거, 그게 자칫 다른 아이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간식을 건네는 입장에서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영유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이의 가방 같은 곳에 그런 알레르기 환자라는 밴드 표시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뭐 빨간색은 어떤 거, 노란색은 어떤 거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빨간색 끈에 뭐 너트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친구는 너트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해외가 잘 되어져 있고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식 건네주는 것도 이건 우리나라 좀 정문화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던 10년 전에는 사실 음식 알레르기가 이렇게 흔하지 않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 간식을 주시면 제가 그 일일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르신들은 아우 젊은 엄마 진짜 유별나네. 뭐 다 먹고 크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은 교육 덕분에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본인 자녀들에게 음식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 게 친구를 배려하는 거라는 걸 좀 계속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정문화여서 저 친구가 못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또 우리 아이만 먹기도 그렇고 같이 안 먹는 거 뭐 이렇게 정도까지만 내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배려인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어른들이 많이 조심하고 그리고 아이 성장을 하면서 아이한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걸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더라도 정말 예기치 않게 이런 여러 가지 음식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어떤 친구들도 가방에 그런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원해서 이제 그 약을 엄마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해서 상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무리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셔도 아이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많이 있지요. 이제 노출이 되면 아이들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빨리 처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 약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투약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어린이집에 간호사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원의 약을 보관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원이 사이즈가 크거나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분이 계신 경우가 있지요. 간호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제 그분께는 약을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음식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친구들은 주사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주사제를 같이 썼었는데요. 주사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도 본인이 투약을 해야 해요. 아이 본인이요? 네, 굉장히 어렵지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계속 돼서 여러 차례 이제 관련된 분들께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이 정식 간호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의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투약해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학교나 뭐 직장을 이제 큰 곳 같은 경우는 약도 보관할 수 있고 주사제도 보관할 수 있지만 약 복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정량을 주셔서 아이가 그걸 먹으면 되지만 이제 주사제까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사를 놔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사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바늘이 긴 그런 주사가 아니라 그 혈당 검사할 때처럼 따끔한 주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팁은 제가 저희 아이에게 알려줬던 팁인데요. 주사기가 굉장히 길어요. 어른 손바닥만한 그 길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대를 잡고 자기 허벅지 있는데 대고 선생님이 눌러주시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원에서도 만약에 이 주사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사태가 생겼었을 때 좀 처치를 해달라고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약을 복용하고 주사제를 맞으면서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에 처음 들어갈 때 응급 상황 시 어느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동의서 쓰게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치료받는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꼭 동시에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리패스처럼 이렇게 응급차로 들어가는 라인으로 쫙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니까요. 네네. 부모님들하고 좀 부모님이 동시에 오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병원으로 또 아이도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그리고 사실은 앰뷸런스 안에는 웬만한 처치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꼭 원에다가 우리 아이가 좀 이런 음식 알레르기로 좀 위험한 상황에 되었을 때는 꼭 앰뷸런스를 통해서 응급실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져 이렇게 하고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옆에서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이게 한 번 반응이 올라오면 그 반응이 계속 이제 높아진다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그 알레르기 원 그 물질로도 굉장히 큰 반응까지 한꺼번에 간다고 그래서 그 반응을 이제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옆에서 들어서 아는데 알레르기가 우리 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물론 그냥 그럴 것이다 뭐 이거 먹고 좀 가려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과 함께 판단을 하시고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엄마가 해줘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정확히 준비를 해주는 게 그것만 하시면 아이도 이렇게 전 선생님 아이들처럼 기관에서 좀 재밌게 지내고 친구들하고 놀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좀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지만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어린이집의 간식 메뉴 중에 한 가지가 그날 오전 간식인가 해물파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전 선생님은 이제 고생을 좀 본인이 스스로 사서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날 되면은 저도 몰랐는데 전을 막 다른 걸 붙여가지고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 얘기지만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보육시설이고 사전에 저희 아이가 있는 반에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체 메뉴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그 반찬이 아닌 거죠. 친구들은 해물파전을 먹을 때 저희 아이들은 그냥 김치전을 먹고 그다음에 오징어가 빠진 그냥 파전을 먹고 이렇게 비슷한 류로 해서 친구들 입장에서도 왜 쟤만 다른 거 먹어 이런 거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사전에 기관하고 논의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간식 메뉴를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 음식을 사갖고 들어가는 건 저도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 또한 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사실은 그래 나 저거 먹고 싶지만 내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참을게가 되지만 사실은 유치반 또 영아들은 간지러운 것보다는 저 먹고 싶은 욕구가 더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굉장히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엄마는 매일매일 다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땐 좀 기관하고 논의를 하셔서 완전히 다른 반찬이 아니라 좀 비슷한 거라도 우리 아이가 나만 못 먹고 이제 그렇지 않게 좀 논의를 해보시는 거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식을 제공하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가시는 것도 금지 사항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원해서 그냥 좀 불편하고 이제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더 생기는 거지 아예 금지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친구여서 매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엄마랑 아이랑 스트레스다 하면 좀 논의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반에 다른 친구들이 음식 알레르기가 네, 그렇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원에서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좀 다시 정리해서 기억해 보면 일단 요즘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아이한테 이 어떤 음식이 알레르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그냥 의심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유식 처음 시작할 때 음식을 한 가지씩 해보던 그 마음으로 일단 어렸을 때 전문가, 의사 선생님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확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뭔가 상황이 제약받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엄마가 좀 생각해 보시고 쉽게는 기관이죠. 기관, 뭐 주변 분들 이렇게 같이 논의해서 이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도 거꾸로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높은 시민의식을 우리가 좀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 선생님 혹시 또 더 못다한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간단한 피검사로 음식 알레르기 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아내는 검사가 생후 6개월부터 가능하거든요. 사실 생후 6개월 된 아이 피 뽑는 거 어머님 마음 너무 아프시겠지만 사실 그걸 알게 되면 이후에 우리 아이의 100세 인생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레르기라는 거는 한번 유발이 되고 나면 그걸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몸이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걸로 오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생 그냥 다스리면서 가야 하는데 이제 제가 큰아이 경험하고 둘째 아이를 조금 더 빨리 경험했었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6개월 때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 조금 더 후회하시지 않고 아이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를 두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처럼 이것도 그냥 하나의 건강검진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라고 저는 자꾸 이렇게 나라에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좀 어렵더라도 뭐 대체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도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의 그런 가방이나 손목에 인식표 정도 하나씩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외부 음식 그런 곳에서 당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빨리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처치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나쁜 결과로 가지 않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법규 같은 거는 좀 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피검사까지는 좀 굉장히 유한한 일이지만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는 표식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님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개인적으로도 같이 양쪽으로 이제 시작해보는 거 그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애들이 잘 크고 있을까 걱정하실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 집 아이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저 먹은 게 다 어디로 가나 싶게 진짜 많이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아이가 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먹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엄마 닮아서 먹는 부심이 있는 아이들로 잘 컸으니까 네, 오늘 저희가 들은 얘기 그냥 혹시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질에 할 일이 많다 하지 마시고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거 하시면 아이들도 우리처럼 먹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